그 윤성빈 선수 캥거루족 발언 논란이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아, 캥거루족 발언. 그러니까 캥거루족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왜 캥거루족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일단 캥거루족이 뭔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캥거루족이라는 게 이 자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자녀를 지금 뜻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캥거루족이라고 부르는데 네. 해외에서는 또 이게 다르게 불러. 그 동네마다 다르게 부르는. 동네마다 다르게. 네. 뭐 미국에서 패러사이트 싱글이라 가지고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기생충이지. 기생충대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한테 얹혀 사는 그런 싱글을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캥거루족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30대도 캥거루족이 많다라고 스태프가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런 거냐? 독립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스태프가 돈이 없으니까요 라고 답을 하니까 윤성빈 선수가 아니 돈이 없어서일까? 막 써서일까? 일하는데 왜 돈이 없어? 물가가 비싸서 그래? 라고 의아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태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세 내고 생활비 내면은 남는 게 없다. 이러니까 윤성빈 선수가 다시 그럼 생활비를 아끼면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약간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옛날에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도록 해라 그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저 시급 받으면 월급이 200에서 230 정도다. 근데 여기서 집세, 관리비, 월세 빼면은 100만 원 나간다. 130으로 살아야 되는데 밥 먹고 교통비 빼면은 뭐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돼서야 신입 때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형님이 이거 진짜 하신 말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고향이 부산인 거고 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이제 혼자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찌감치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지. 독립했고 거기서 대학교 앞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의존해서 생활하는 거 이거는 일찌감치 고등학교 졸업한 거 동시에 뗐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국회 생활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렇잖아요. 국회가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약간 그 근무도 좀 비정기적이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시는 분이. 그러니까 벌이가 좀 시원찮을 수도 있는 건데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 4년짜리 비정규직이고 또 약간 의원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내쳐지기도 하고. 그렇지. 예전에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그날 해고하고 그날 진짜 바로 서류상 정리되면서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그런 말도 안 굉장히 잔인하지.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지금은 약간 처우가 나아질지 모르는데 인턴이나 인턴 그러면 국회 보좌진 보면 4급 보좌관부터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인턴 있고 그다음에 9급 있나요? 8급 있나요? 인턴하고 바로 위에 9급. 그다음 7급, 6급, 5급 2명, 4급 2명 이렇게. 제가 알기로 7급 밑으로는 벌이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벌이가 좋지가 않았고 지금 보니까 최저 시급이 2025년에 1030원 정도 된대요. 1030원이면은 이거 한 달 내내 꼬박 일해도 210만 원 정도 나와요. 여러분 국회에서도 근데 그 정도 버는 분 계시잖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맨 처음 2003년 국회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 통장에 들어오는 인턴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 그때가 4대 보험 때 빼고 나니까는 80 얼마 나오더라고. 대체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2003년. 2003년인데 진짜로. 그래서 근데 지금 인턴이 거의 200 가깝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인턴도 거의 최저 시급이네. 그러니까. 그 최저 시급 맞춰준 거지. 왜냐면 그때도 최저 시급이 되게 낮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아주 기억나는 게 인턴 내가 2년 했었는데 도저히 그 생활비로는 내가 그때 학교 앞에 자취하는데 월세가 50만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알바를 따로 뛰었어. 알바를 또 뛰었다. 그러니까 그 가회를 하는데 월화수목금 국회에서 인턴하고 금 토일을 또 가회를 하는 거야. 이걸 2년 동안 했어. 2년 동안. 정말 생으로 그렇게 해서 겨우 생활비를 맞춰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자취하거나 독립한 사람들은 생활비가 엄청 드는 거야. 생활비가 엄청 깨지고 사실 210만 원 중에서 이것저것 차포 떼고 나면 몇십만 원으로 사람이 월세, 공과금, 미래를 자비.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축이 안 되지. 사실 진짜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그 스켈레톤 선수잖아요.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죠. 그때 이제 금메달 땄었고 그때 아이언맨이라 그래갖고 쫙 내려가는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허벅지도 완전 두껍고 막 그랬던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뭐뭐뭐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보좌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분이 나와가지고 몸에 피지컬이 좋으니까 어떤 걸 해도 몸으로 하는 거 진짜 잘해요. 약간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약간 그 초임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뭐랄까 많은 분들이 놀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캥거루족 반론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내가 보기에 엘리트 선수 출신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금메달 땄잖아. 금메달 따면 연금이 나오거든. 연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운동선수 우리나라 보면 부모의 헌신 없이는 못해요. 그렇지. 부모가 아무것도 아니고 거의 부모가 매니저 역할을 해. 한 명,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밀착해서 스폰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육성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을 건데 그러지 않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나 경제 생활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캥거루족에 대해서 상대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고 좀 이해를 하는 이런 좀 그 뭐랄까 아주 배려심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캥거루족을 왜 하냐 이렇게 좀 따지시 묻고 좀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중에서 81%가 캥거루족이래요. 20대 중에서 20대의 80%가 3040 중에서는 캥거루족이 65만 명이다. 그러니까 30대 10명 중에서 4명은 또 미혼이다. 미혼이고. 야 이런 식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뭐 저는 이제 만 30대 끝이고 형님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데 지금 그렇죠. 이제 30대 보통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30, 40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 그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쉬운 세상은 아니고 물가도 또 오죽 비싸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서울 집값 같은 거 요즘에 막 투호재 논란도 있었고 막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이 캥거루족 가지고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뭐 댓글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연금 받고 광고료도 받으니까 청년의 고충을 모른다. 맞네. 광고 수익도 그러니까. 있겠구나. 그리고 현실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말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뭐 캥거루족은 남들 다 하는 거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두둔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서울에 와서 이제 동료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보잖아. 그럼 가장 부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집이 서울인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대학을 갔어. 그리고 서울에서 취직을 해. 그러면 그 친구는 돈 모으는 속도가 내처럼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하면서 거주비 비용 들고 공강 되고 또 뭐 교통비 뭐 이제 차량 굴리면 또 들겠지. 이런 사람들과 돈 모으는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야. 사실 형님은 선거도 한번 나가셨잖아요. 근데 나 선거 나갔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좀 컸죠. 네. 그렇지. 나는 그거로 인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영향이 있었다. 더 이제 영향 큰 데미지를 입었겠지만 여러분 선거라 아무나 나간 게 아닙니다. 네. 나 선거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선거 얘기 다음에 이거 뭐 완전 이거는 진짜 터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 선거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럼 만약에 자녀가 캥거루족 한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몇 살까지 감당 가능하다? 참 어렸을 적에는 나는 그 아이가 결혼도 안 하고 나랑 평생 살면 좋겠다. 애기 때 너무 지금 애기잖아. 지금 얼마 몇 살 안 됐잖아. 지금 초등학생. 지금 초등학생인데 한 5살, 4살 때는 너무 인형 같은 거야 아기가. 우리 애가. 그래서 나는 시집 안 보내고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야 했는데 이제 현실이 또 보이잖아. 그러면 외국처럼 20살 넘으면 독립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혼자 해봐. 보고 있니? 지금 20살 너 이제 땡땡아 12년 정도 지나면 너는 이제 아빠로부터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제 적금이나 보험 있잖아. 20살 되면 딱 타서 받아갈 수 있는 거 이것도 드러났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좀 난 준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자기도 나중에 애 놓으면 그런 생각 들 거야. 나중에 애 생기면은.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몇 살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캥거루족이라는 게 해외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가족을 중시한 나라에서 캥거루족이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탈리아 마피아 보면 그리고 영화에 보면 가족들이 한 집에 큰 집에 모여서 되게 많이 봐. 지금 꼴레오네 패밀리를 패밀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피아 얘기 좀 빼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태리 가정을 보면은 전부 다 대가족이 모여서 되게 많거든. 이런 식으로 그런 나라가 이태리나 한국, 일본 같은 경우가 캥거루족이 많은 것도 어떤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적인 특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윤성빈 선수 보니까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해요. 윤성빈 선수가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 속 발언과 이후 대응에 분노하고 상처받으신 시청자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사과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긴 하던데 잘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네이버 검색어 같은 게 없잖아요. 네이버 검색어 순위 같은 게 없잖아요. 그 별도로 좀 찾아보거나 별도 사이트나 이런 걸로 좀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데 보니까 아니,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표정이나 말투, 태도로 인해 누군가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듯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뭐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사실 뭐 국민들이 그래도 좋아하던 운동 선수죠. 예전에 2018년 때 금메달 땄을 때는 국민 호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대단했지. 광고도 많이 찍고 그때 무슨 통신사 광고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빨리 터진다 뭐 이런 그런 잘 터진다 이런 거 같은데 이번에 좀 경솔한 발언을 조금 그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윤성민 선수가 운동선수 출신 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뭐 정치인이나 공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윤성민 선수가 과거에도 좀 논란이 많긴 많았더라고요. 설화 비슷한 게 약간 보니까 옛날에 제로 콜라, 제로 코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로 콜라 따지는 거 너무 웃기다. 이걸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뭘 몰라서 하는 얘기 같은데 제로 콜라 되게 차이 많이 나는데. 아 그래요? 일반 콜라랑 완전 달라. 제로 콜라 맨날 먹는데. 그 훨씬 나. 왜냐면 그 콜라의 주 원료 중 하나가 카라멜이거든. 카라멜. 그래서 이거를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붓고 끓이잖아. 그럼 제로 콜라를 끓였을 때 다 날라오고 남은 카라멜 양하고 제로 콜라를 끓였을 때 남은 카라멜 양이 비교가 안 돼. 훨씬 적어 제로 콜라가. 그래서 분명히 건강에 도움되는 거 맞아. 제로 콜라가. 안 먹는 게 더 도움이 안 먹는 게 제일 좋지. 하지만 일반 콜라보다는 훨씬 제로 콜라가 좀 몸에 덜 해롭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고 식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몸이 아니다. 빠진 몸이다. 빛 좋은 개살구다. 빛 좋은 살구도 아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몸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에게 하는 말 같은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분은 프로 전문 운동선수잖아. 그러니까 식단 조절이 어릴 때부터 길들여지면 그게 적응이 가능하지. 근데 일반 사람 다 똑같이 적용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너무 자기 기준에서 다 일반 사람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이긴 하네. 그 바디 프로필 열풍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소에 몸이 안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바디 프로필 관련해서 항상 몸이 좋았던 사람은 이 바프 찍지 않는다. 헬스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특화된 옷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에는 아니 그건 좀 별로다. 일부러 끼게 옷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머슬핏 옷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옷 보면 주로 머슬핏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약간 아베크롬비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약간 어깨가 돋보이게 한다는 거. 약간 가다가 있어 보이게 한다고 그런 거 있죠. 가오? 머슬은 근육이 있어야 머슬핏이 되는 거다. 옷을 입었다고 머슬핏이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전체적인 말의 취지나 이해는 돼. 물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몸을 핏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가면 맨 끝에 이제 사기다 이게 조금 거슬리네. 이걸 사기라고까지 남을 사기로까지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반성 같은 약간 셀프 디스 비슷하게 일단 저의 어투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윤성빈의 뭐 아이언빈 자체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자기를 그러니까 아이언빈 뭐 이렇게 했었나 아이언맨이라고 했었어요. 네. 일단 저의 어투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다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잘 문제가 있다. 제로콜라라든지 이런 거 언급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윤성빈 뭐 매니저가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비인기 종목에서 정말 어렵게 운동을 해가지고 커온 선수인데 갑자기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본인의 생각을 너무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게 있다. 회사에서도 깜짝깜짝 놀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 회사가 있구나. 약간 그쵸 당연히 누구든지 매니지먼트 그쵸.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뭐랄까 운동만 하거나 공부만 했거나 보통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거 국회에도 있잖아요. 그냥 국회의원 갑자기 돼가지고 약간 사고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과거에 좀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고 지금도 아마 아니야 말 조심해. 잘했어. 고마워 친구야. 비대위원장님이 또 준우야. 우리 권용세 위원장께서 준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준우야. 이러면 어떡합니까? 전화도 우리. 큰일 뻔했네. 이렇게 원희룡 장관 대변인 출신 이준호 대변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무건 수행을 하고 싶네. 무건 수행을 하고 싶다.
오늘 저희가 자, 그래서 아까 어떤 얘기하다 말았지?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하려던 내용은 그 윤성민 선수 캥거루족 발언 논란이었는데 캥거루족 캥거루족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돈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러고 집값이 싸고 이러면 월급이 많고 하면 다 하겠죠. 근데 세상에 좀 양극화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는데 오른 만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여러분 저희 좀 생각해 보시면 최저임금은 급격히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고용주입장에서는 적정 수준 마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적정 수준 마진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최저임금 올려버리면은 예를 들면 편의점 사장이라든가 치킨집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가 뛰고 마는 거예요. 몸이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청년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이 해고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늘어났었는데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 때 제 기억에 1년에 16%인가 14%인가 한 번에 확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당시에 정책실장이었죠. 장하성 정책실장. 장하성, 그분이 나도 놀랬다. 너무 많이 놀라서 나도 놀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게 실장이 할 말이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도 그 전례가 없는 일이어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적 경제 교과서에 없는 정책입니다. 자, 뭐 이 얘기 빠져버리면 이게 너무 기니까 오늘까지. 뭐 이 정도 하고 저희가 결론은 투표를 잘하자. 맞습니다. 투표를 잘하자라고 저희 PD가 얘기를 해줬어요. 투표를 잘하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윤성빈 선수는 뭐 이렇게 약간 이번에 설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선수니까 앞으로 또 다른 모습 보여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느끼는 게 있겠죠. 다른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아니니까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인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들어야겠지만 이건 조금 케이스가 다르지 않나. 물론 저는 동의는 못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 따님은 12년 후에는 독립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냥 데리고 살려고요. 예. 난 두고 보자. 알겠습니다. 데려 사는지. 형님 다음에는 또 우리가 또 형님이 그 국회 짬바가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얘기 좀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